이 시간에는 그 알림톡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알림톡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 카카오톡 관리자 채널이 있어야 됩니다. 관리자 채널에 보시면 프로필 설정 쪽에 보시면 이렇게 채널 이름이랑 검색용 아이디가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카테고리가 기관, 단체, 비영리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뿌리오에서 우리가 알림톡을 쓰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필요한 부분이 이 프로필, 발신 프로필을 등록하는 부분으로, 이게 이제 저희 조합은 이렇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등록을 해야지만 이 알림톡이 발송이 되니까, 발신 프로필 등록을 하실 때 여기에 이제 그대로 넣으셔야 됩니다.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 센터에서 발신 프로필 생성 후 등록 가능합니다 라고 있습니다. 이게 사전에 먼저 돼 있어야만 이 발신 프로필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주대학교 어려운 시민협동 풀네임으로 넣어주시고, 그 채널 가입 시 등록한,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가입 시 등록한 휴대폰으로, 관리자 휴대폰으로 인증을 받아서 이 카테고리도 동일하게 등록하신 다음에 등록하시면 카카오톡 알림톡에 이제 발신 프로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전에 뭐 나중이라도 이제 그 가입하시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등록을 하시면 되고, 어렵진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이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면, 현재는 만들어진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 이제 많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많은 템플릿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 템플릿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게 만들어서 그 템플릿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어떤 템플릿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이걸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템플릿을 만들 때는 진짜 이 템플릿 하나 가지고 변수만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33개까지 있어요. 33개까지. 물론 이 중에는 뭐 다시 그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시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쓰지 않는 템플릿들이 삭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삭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33개가 있지만 또 정작 쓰는 거는 여기에 한 뭐 10개에서 15개 정도 가서 계속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있는 거죠. 사용이 안 되지만. 그래서 계속 앞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게 삭제가 안 되다 보니까, 왜 삭제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얘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게 그 알림톡에 대한 어떤 책임성을 나중에까지도 가져가기 위해서 삭제가 안 되게끔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제 추측에는. 어쨌든 이게 만들어 놓은 템플릿, 승인이 완료된 템플릿은 임의로 삭제를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고, 처음에는 한 개도 없겠죠, 템플릿이. 그래서 신규 템플릿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템플릿 관리에 오시면 이 템플릿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등록을 눌러두시고, 당연히 이제 발신 프로필은 이게 조합명이 되겠지요. 그래서 템플릿의 유형이 4가지가 있다고 쓰면 초기 화면에 안내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고 어떤 템플릿 유형이 지금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템플릿에 가장 적절한 어떤 그 구도를 줄 것인가, 그것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선택하기 어렵다, 그냥 기본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본을 하셔도. 이미지형은 그 말 그대로 이미지를 강조한 어떤 템플릿일 거고, 요거는 이제 강조 표경이라 해서 상단 헤더 부분에 보면 뭐 금액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진짜 강조하는 내용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만들 때 강조 표기형을 만드시면 될 것 같고, 아이템 리스트형은 그 말대로 뭐 이게 리스트형으로 우리가 필요하다 내용이,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본형으로 만드는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템플릿 명을 적으세요. 이 템플릿 명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어떤 용도로 쓸 건지. 그러면
좀 폭넓게 쓰기 위해서는 뭐 어떤 참가 신청, 행사 참가 신청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은 행사들이 있겠죠. 그 많은 행사들을 여기에 담을 수 있는 템플릿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템플릿이에요. 이렇게 뭐 딱 한 곳에만 쓸 수 있다. 그건 진짜 나쁜 거겠죠. 근데 이 템플릿을 10곳에 활용이 가능하다. 그럼 진짜 잘 만드는 거예요. 저는 보통 한 개 만들면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이렇게만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이걸 잘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내공이 안 쌓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셨고 내공을 쌓여서 정말 한 개 딱 만들었는데 이게 10가지를 뭐 10종류의 어떤 행사에 써먹을 수 있다. 이게 가장 좋은 템플릿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 참가 신청이라는 걸 만들고요. 어떤 내용이 이제 들어갈 건지 여러분들이 구상을 하시면 되고, 보통 이제 이름이 앞에 나오면 여기에 변수에 이름 변수를 넣어주시면 되고, 이 변수는 같은 문장이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 개를 쓰게 되면 항상 그 변수에는 이름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뭐 조합원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기본적인 인사말도 뭐 계절 이렇게 상관하지 않고 사계절 내내 쓸 수 있는 어떤 인사말을 쓰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뭐 이 조합에서는 무슨 행사명을 여기에 넣게 되면 이제 변수로 한번 집어넣게 되겠죠. 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뭐 이게 이제 어떤 행사가 있는데 준비할 이런 것들을 이제 밑에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고요. 보통 이제 행사에 대한 어떤 그 일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일시 했을 때 변수 넣고, 다음에 장소, 뭐 장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장소가 없으면 그냥 없음이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변수로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신청 기한이 있겠지요. 신청 기간 뭐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잡아놓고 일단은 나중에 없으면 비워두든지 아니면 뭐 따로 없음이라고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뭐 또 참가비가 또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변수로 잡아 넣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뭐 무슨 행사를 아래가 준비했습니다.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뭐 이거보다 뭐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고 아래 뭐 제출하기, 신청하기 버튼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면 여기에는 뭐 조합원의 이름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겠고, 조합에서 무엇을 아래와 같이 을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그냥 예. 아래와 같이 예정에 있습니다. 뭐 아래와 같이 뭐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이런 좀 그 폭넓게 쓸 수 있는 어떤 단어들을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이 템플릿 가지고 여러분들은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하나 가지고. 여기 모든 행사의 참가 신청은 이걸로 커버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됐어요. 내용을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샘플이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 아이디어를 잘 짜셔서 이 템플릿이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잘 구도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수는 여기 보시면 8개까지 입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변수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휴대폰도 넣을 수도 있고, 뭐 일단은 그 변수 이름 이렇게 하고, 변수도 뭐 꼭 한 개만 쓰는 게 아니고 이름을 또 이렇게 다른 데도 또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수라는 들어간 이름에는 그 이름 그 조합원이 다르겠죠. 이름이 다 들어가겠죠. 예.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채널 추가 버튼 이 부가 정보는 밑에 이제 뭐 그냥 그 조금 이제 흐린 글씨로 나오는데 뭐 그냥 그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보통 뭐 저기 뭐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돼요. 우리 조합은 왜냐면 개인 정보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 연락처라든지 이런 거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합원의 뭐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우선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셔도 되고, 어쨌든 조합원들이 이제 안심할 수 있는 이 자료를 제출했을 때 내가 뭐 그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있을 때 그 염려를 조금 잠재울 수 있는 문구를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부가적인 정보가 있으면 들어가셔도 되고, 이건 이렇게 글씨가 좀 흐리게 나오고 조금 작게 나오니까 참고사항으로 이제 하면 되고, 너무 길어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짧게 이렇게 알려줄 내용이 있다면 하시면 되고, 채널 추가 버튼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건 친구가 아닌 분들에게도 이게 가거든요. 알림톡은. 그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내가 여기 보면 뭐 친구 추가할 수 있게끔 바로 버튼을 넣어도 되는데, 근데 이게 버튼을 만들었을 때 이 밑에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의 버튼이 밑에 나오게 되면 또 이것 때문에 요 신청하기 버튼이 또 방해받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뭐 제가 봐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 꼭 필요하다면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버튼을 추가하게 되면 이게 5개까지 추가가 다 가능합니다. 버튼은. 그게 우리가 버튼을 5개 만들어서 다른 사이트로 이동되거라든지 뭐 구글 설문지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5개까지 하게 되면 또 좀 이제 그 집중도가 떨어지겠죠. 이걸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보통 한두 개라든지 많아도 2-3개까지만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의 종류는 웹, 앱, 배송 조회가 있는데, 이 배송 조회는 뭔가 하면 여기에 있는 위에 상단에 송장 번호가 들어갔을 때는 이 송장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실시간 배송 조회를 누르면 그 실시간 배송 조회가 됩니다. 그 송장 번호에 이제 연동이 돼서 그런 그 택배사들이 있어요. 근데 안 되는 택배사도 있으니까 이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웹 링크가 보통 연결이 되는데, 버튼명은 뭐 아까 전에 위에서 신청하기로 했다니까 신청하기로 해 주셔야 되겠죠. 신청하기 하고 여기에 이제 웹 주소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www.aj1.com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기존에 만든 이제 구글 폼에 대한 설문지 그 링크가 있다면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넣으셔도 돼요. 여기는 막 길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에 보여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버튼이 여기에 뭐 비틀리로 축소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넣으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시면, 일단 여기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정상화된 넣어줘야 되니까 일단 등록, 이렇게 등록이 이제 올라가는데 심사가 필요하다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심사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정보성이냐 광고성이 아니냐를 이렇게 면밀히 아마 걔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성인이 납니다. 이렇게 만약에 정보성으로 판단되고 알림톡에 이제 발송하는 어떤 요건을 갖췄다 했을 때는 성인을 주고,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정보성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반려가 나옵니다. 반려. 반려가 되면 성인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고, 그것을 수정해서 다시 정보성으로 이렇게 만드시든지, 처음부터 만들 때 꼭 이렇게 정보성으로 만들 필요는 있어요. 그렇게 애매한 부분은 최대한 문구를 잘 만들어서 정보성이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또 하나의 팁입니다. 이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팁. 이래서 심사 요청을 하시면 영업일 기준으로 한 하루 이틀 뭐 하루 만에 나오더라고. 보통 오늘 신청하면 내일은 다 성인 또는 반려 결과가 나오니까 기다리셨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 템플릿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삭제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만들어져 있는 이제 템플릿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알림톡에 들어가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내가 보낼 템플릿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주소록에 이제 여기 맞게끔 입력해 놓은 주소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찾으셔서 그냥 추가하시면 됩니다. 추가하셔가지고 추가하셨으면 여기 5명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내용을 이 5명이 이게 맞아야 돼요. 이게 변수들이 다 이 내용이 아까 전에 우리가 주소록 안 보셨. 주소록에 보시면 그 뭐 이게 이걸 예를 들어 보면 이게 이제 보면 변수가 변수 1에는 은행명이 들어가 있고 변수에는 계좌번호 있고요. 3에는 금액이 있고요. 변수 4에는 문화탐방 동아리가 있습니다. 라고 어디에서 보내는 의뢰인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알림톡을 보낼 때 이 변수에 맞게끔 여기에 입력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입력하는 방법은 주소로 입력해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기본 폴더 선택하시면 아까 전에 그거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변수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엑셀로 다운로드 하셔도 되고 업로드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직접 그냥 갖다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이 변수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된 주소록을 알림톡에다가 실어서 그대로 발송이 되면 이제 각각의 이제 그 조합원들에게 내용이 이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버튼 신청하기에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받은 자료는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응답을 받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냈을 때 이제 각 8원짜리로 우리가 다양한 메시지를 보내고 정보성 메시지를 보내고 어떤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알림톡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충전은 그냥 충전하시면 됩니다. 충전은 여기 뭐 신용카드 결제 방식 선택하시고 금액을 넣으시면 충전이 되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요. 주소록 관리하는 방법은 이제 뭐 폴더를 쓰시고 그 폴더 안에 그룹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 폴더는 뭐 그냥 관련 폴더를 만드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에 만들었듯이 뭐 교육 관련 기본 폴더, 대출조합원, 선호 리스트였고 담당자별로 관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떤 용도별로 이렇게 폴더 관리하시고 그 안에도 그룹별로 이렇게 주소로 관리하시면 알림톡을 보낼 때 이제 그 용도의 어떤 내용에 맞게끔 주소록 선택하셔가지고 주소록 선택하셔서 발송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발송을 하면 바로 가니까 예약 발송이라든지 발송을 하면 바로 가니까 이건 누를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한번 물어보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바로 발송이 돼 버리니까 예약 발송을 보통 이용하시고요. 언제 보내는 게 좀 효율적으로 정보가 전달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제가 그것을 챗GPT에 물어보니까 점심시간 아니면 이제 퇴근 시간이라 하더라고요. 뭐 직장인들이 이제 보통 업무 시간 중에 바쁘니까 문자가 오더라도 볼 시간이 없고 보통 점심시간을 준해서 이제 문자를 쭉 하니까 그때 맞춰서 발송하는 것들 또는 퇴근 시간에 맞춰서 발송하는 것들이 정보의 전달력이 그래도 통계적으로 가장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대부분 점심시간 아니면 이제 그 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문자를 발송하는 예약 발송을 많이 걸어 놓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또 그 환경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뭐 시간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언제가 가장 효과적인지는 그 조합의 특성에 맞게끔 발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카카오톡 알림톡 발송하는 것들, 친구톡은 여기서도 발송할 수 있는데 굳이 뭐 여기서 발송할 필요는 없어요. 가격이 똑같으니까 이거 친구톡은 카카오톡에서 그냥 메시지로 보내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보시고 이 방법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른 파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뿌리오 알림톡 방법, 주소록 관리하는 방법. 물론 알림톡을 이제 보내기 위해서 이제 알림톡 템플릿을 만들고 또한 발신 프로필 사진에 등록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는 알려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고 이것도 뭐 한번 해보시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보시다가 안 되면 문자 한번 이게 동영상 한번 다시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이라든지 문자를 남기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카카오가 아니라 뿌리오에서 알림톡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